시작할까요? 네. 예,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각경 시작하는데요. 일단 개요를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은 들어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 원각경은 이제 원래는 그 대방광 원각수다라 요의경 이게 제대로 된 이름이고요. 이걸 줄여서 그냥 원각수다라 요의경, 원각요의경, 대방광 원각경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원각경 이렇게 짧게 약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데는 당영휘연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게 연호거든요. 영희가 당 고종의 연호인데 이게 650년에서 656년 사이에 지었다 이런 얘기인데 또 다른 데 보면 693년에 지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번역한 거는 불타다라인데 이거는 부타트라타를 음사해서 이제 불타다라 이렇게 했고 북인도의 계빈국의 승려로 돼 있는데 이 계빈국도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카슈미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중국에 와서 동도의 그 백마사에서 이 책을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온각경을. 그래서 온각경 내용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12명의 보살에게 그 시방의 변만에서 생멸이 없는 원각묘심, 뭐 정원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깨끗한 원각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온각묘심 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원각과 그 원각을 깨닫기 위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설한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12보살님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해보살, 위덕자재보살, 변음보살, 그 다음에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현선수보살 이렇게 12분 이 이제 부처님하고 일대일 문답하는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예, 경이 구성이 돼 있고 되게 이제 그 문수보살, 보현보살하고 일문일답하는 거는 이제 상근기를 위한 거라고 이제 되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보안보살이 질문하는 건 중근기, 하근기를 위한 그래서 어, 이렇게 대표가 되고 다른 보살들은 이제 각각 그 세밀하게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불교 전문 강원의 사교과 과정 중에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의 에, 그 주로 쓰이는 세 가지 경, 선의 삼경에는 유마경, 능원경, 원각경 이렇게 세 개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참선할 때 소위로 삼는 경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봉 종밀 선사가 여러 가지 소나 뭐 소초나 또 소초가 이런 식으로 해서 9종의 주석서를 내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 주석서를 낸 분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선시대에 하마득통 선사가 이 온각경해 세 권을 이제 지었고 또 그다음에 연담유일 선사가 이제 온각사기 두 권짜리 그다음에 의첨이 온각경사기 한 권짜리 그를 써서 이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 경이 널리 독성 연구되고 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져서 불교성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은 이 경이 우선 이론과 실천이 굉장히 훌륭하고 또 문체가 유려하고 사상이 심원하고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게 됐다. 이렇게. 당나라 때는 몇 년 전 얘기예요? 당나라 때는 저 700년, 800년 이런 때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보다 더 전에 여기 693년 돼 있잖아요. 네. 600, 그러니까 서기 693년 이게. 천, 그런 셈이죠. 예. 그래서 전문 강원에 이제 사교과의 그 교재로 돼 있는데 전문 강원은 4단계로 돼 있죠. 삼위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그 다음에 이제 대교과 끝난 다음에 이렇게 또 수의과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교과의 교재가 이제 능원경, 대승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이렇게 해서 이 능원경이 이제 굉장히 난해하고 번잡한 데 비해서 원각경을 비교적 이렇게 간단하면서 이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좀 수월한 능원경의 수월한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승기신론 같은 거가 이제 그 대승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인데 이게 열애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애장. 그래서 이 능원경도 그렇고 원각경도 그렇고 이게 열애장 사상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열애장 사상이 뭔지를 대충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그게 또 선도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수의과라고 아까 이거는 승가 대학원에 해당되는 거죠. 사교과 위에.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열두 보살이 있었죠. 그 열두 보살의 이제 영어 이름은 여기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뭐 꼭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열애장 사상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생이 본래부터 열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애장. 그러니까 열애의 씨앗을 품고 있다. 열애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원래 청정한데 객진 번뇌가 가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장 사상의 이제 제일 최초의 경전이 열애장경. 근데 이제 이거의 요체가 일체중생 신류 열애장. 열애장 대신 불성으로 바꿔도 되죠. 일체중생 신류 불성. 개요 불성, 신류 불성 다 똑같은 얘기죠. 일체중생 개요 불성. 그러면 열반경이나 이런 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불성이나 열애장이나 법성이나 이런 게 다 그냥 불을 대신하는 정확한 스님이 한 20가지 이렇게 열거한 것들이 있죠. 도라든지, 뭐, 일물이라든지, 본래면 뭐, 이런 쭉 그런 것들을 다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 열애장도 결국은 예, 부처를 가리키는 거고 불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열애장 사상은 이제 그 반야
공사상을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자비를 가미한 거예요. 예, 자비를 가미해서 이제 전개가 된 그런 거고, 그래서 중생 모두가 성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열애장 사상을 어, 담은 경전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열반경하고 대승기신론을 중심으로 열애장 사상이 이제 발전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대가가 우리 원효 대사께서 이 열애장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계시면서 대승기신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열애장의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일단 이제 뭐 원시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이제 크게 그 시기적으로 세 개로 이렇게 나누면 원시불교 시대의 연기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뭐 물론 대승에서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연기설이 대승으로 와서 반야 공관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기 즉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야 공관설에서 이게 반야 바라밀로 보면 공하다, 오온이 개공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연기이기 때문에 공하는 거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시불교 시대의 연기가 대승불교 시대의 반야 공관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부파불교 시대의 심성론이 이제 그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성품에 대해서 왜 이게 저 유교에서도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중부가 나중에 대승으로 발전한 게 대중부입니다. 상좌부는 이제 그게 저쪽 테라바다 불교 거기서 그래서 이 심성 본정설. 그러니까 심성이 본래 깨끗하다라는 게 이제 대중부의 그 심성론이고 상자부에서는 염오 부정하다. 이게 정반대죠. 예. 그러니까 염오되어 있고 깨끗하지 않다. 그게 이제 상자부에서 보는 심성론인데 그래서 이 부파불교 시대의 심성이 본정하다라는 그 대중부의 심성론이 대승불교 시대로 오면 이게 열애장 사상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반야공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연기설이 반야공관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반야공관설을 배경으로 해서 열애장 사상이 심성본정설이 열애장 사상이 돼. 그러니까 자성청정심이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열애장 사상에서. 그래서 반야 공관설의 연기 즉공인데 그 공이 곧 자성청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열애장 사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영어 부정서 상자부 이거는 유식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대성으로 와서는. 그래서 이 유식 사상에서는 이제 열애장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아뢰야식 이런 그 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뢰야식이 이제 중심이 되는 장식, 제팔식. 예. 그래서 육아행파라고도 그러고 유식사상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두 개가 또 이렇게 열애장 사상에서 이 유식 사상을 흡수하는 그런 단계로 또 이제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예, 이 능가경, 기신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승불교 후기 쪽의 열애장 사상을 대표하는 경전들이나 경론이죠. 예. 그래서 열애장 경론 성립 연대하고 그 사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아, 이제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눴는데 1기는 열애장경 이게 제일 처음 생긴 거라고 그랬어요. 열애장 사상에 대한 경전으로.
열애장경, 그 다음에 부증불강경, 승만경. 그래서 이게 그 시기로는 이제 3세기경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2기는 보성론, 대승장원경론, 불성론. 이게 이제 4, 5세기경. 그 다음에 능가경, 대승기신론 이런 게 이제 6세기하고 7세기 중엽까지. 예. 그래서 7세기 중엽 이후에는 이제 그 열애장 사상이 밀교하고 결합해서 밀교화되는 그런 게 되고요. 그래서 일기의 특징은 이제 지혜보다 자비. 그러니까 그 공관을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관은 반야지혜잖아요. 근데 그 지혜보다는 이제 자비 예, 그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성불의 가능성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게 특징이 되고 이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상적 체계가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성이 청정하고 마음을 정화해서 된다 이런 음, 쪽으로 이제 됐고 그래서 그냥 다 불성이 있으니까 성불이 가능하다. 열애의 씨앗이 있으니까 성불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가 된 셈이고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체계를 세우고 그 본성이 원래 청정하다. 마음을 정화해서 그 열애장을 드러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3기에서는 이제 그 아르야식, 알라야 비즈니아니아죠. 예, 그래서 그 체계에 의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고찰하는 유식설하고 이제 교섭을 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열애장 사상에 유식설이 이렇게 서입해서 들어온 그런 게 이제 3기입니다. 그래서 1기는 반야공관설을 아까 배경으로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즉 자성청정, 그 반야공이 자성청정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기에서는 그 유식이 이제 들어와서 해결이 어려운 인간의 현실적 마음의 문제로 이제 폭을 넓혀간 그런 게 된 거고. 그래서 열애장경을 이제 그 대방등 열애장경이라고 번역된 게 있고 대방광 열애장경이라고 번역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애장을 설명한 거고 이게 열애장 설명한 경전으로 이제 최초의 경전이 열애장경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게 서진의 이제 그 법거 화상이 이제 그 290년에서 312년까지 이 분이 이제 그 한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3세기 초에 이게 성립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벅거가 번역한 거는 전해지진 않습니다. 벅거 이외에 이제 그 불타발타라, 부다바드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그다음에 불공이 그 각각 번역한 그런 게 지금 두 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발다라가 420년 정도에 번역한 거하고 불공이 불공금강이죠. 불공금강이 그 8세기에 번역한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중생 속에 실제 하는 열애장을 9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중송을 붙이죠. 이렇게 서술형으로 돼 있는 거를 뒤에 개송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붙인 그런 형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 이제 단순해서 일체 중생 열애지장 상주불변 열애의 장이죠. 그러니까 열애장이죠. 일체 중생의 열애장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그
핵심 키워드라는 거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반경의 그 일체중생 신류불성이라는 사상을 이제 계승해서 불성 대신 이제 열애장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9가지 비유는 뒤에 보성론이나 불성론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제 9가지 번뇌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같으면 이 연꽃이 이제 활짝 피어나면서 연꽃이 수많은 연꽃이 피어나면서 그 안에 화불들이 다 한 분씩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핀 연꽃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도 그 열애의 눈에는 그 안에 화불들이 있는 게 그냥 보이는데 시들어서 이렇게 오므라 버린 중생들은 이제 화불이 안 보이지만 시든 꽃을 다 제거하면 그 안에 화불이 남아있다. 그게 이제 바로 열애의 씨앗이 있다는 거죠. 예, 중생이 번뇌에 가려 있어도 열애의 씨앗이 있다. 그런 식의 번역이죠. 그런 식의 이제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 같은 경우는, 절벽에 난 나무에 벌집이 있는데, 이 벌들이 이제 다 지키고 있어서 그 벌을 따먹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방편을 써가지고 벌을 딴 데로 이렇게 유도해 놓고, 거기서 벌을 따먹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번뇌를 물리치고, 벌꿀을 따먹었다라는 게 이제 열애장을 드러냈다라는 비유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의 비유가 9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어, 청정하다라는 쪽에 대중부에서 이제 열애장으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부정하다는 쪽에 상자부에서 유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 열애장하고 아뢰야식은 이제 어떤 관계냐? 그래서 제가 이제 챗GPT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열애장과 아뢰야식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열애장과 아뢰야식은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두 개념은 특히 대승불교의 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불교의 심리학적, 철학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열애장은 모든 중생의 내면에 존재하는 깨달음의 씨앗, 부처의 성품을 뜻한다. 이는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음을 성취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중생의 내면에 있는 본질적으로 깨끗하고 청정한 상태, 자성 청정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열애장은 오염되지 않고 불변하는 진리를, 그러니까 자성 청정심을 품고 있다. 라는 걸로 묘사된다. 제대로 얘기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뢰야식은 유식불교에서 소개된 개념으로 팔식 또는 장식, 이게 창고 의식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장식으로 바꿨습니다. 예, 이게 감출장자 또는 곧집 장자잖아요. 이게 창고라는 장자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모든 경험과 업을 저장하는 팔식, 저장식이죠. 그게 아로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로야식에 저장되는 게 감각적인 경험뿐 아니고 기억, 잠재적 상태, 업보의 씨앗 이런 게 저장되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식의 근거가 되는 가장 깊은 층, 그게 아로야식이다. 여기다 물어보니까 설명을 굉장히 쉽게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 보고 뭐 한자어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죠. 맞았네요. AI가 똑똑해요. 예. 그게 입력한 걸 그동안 쭉 입력해 놓은 거를 그렇죠. 거기서 거기서 발췌해서 발췌해서 하는 게. 그렇게 하는 예, 예, 요즘 주식적으로 하는 게 예. 아,
그래서 이제 두 개념의, 그래서 지금, 일단 열애장과 아래여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그 챗GPT에서. 열애장과 아래야식은 상호 연결돼 있다. 열애장은 아래야식의 근본 성질로 볼 수 있으며, 열애장은 아래야식의 청정한 본성을 나타낸다. 아래야식은 중생의 번뇌와 업을 저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염된 상태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열애장의 깨달음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이게 이제 후기 3기 때 열애장 사상이 유식하고 합쳐지면서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아래의식의 오염 상태를 제거하고 그 안에 숨겨진 열애장을 드러냄으로써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단 끝난 거고, 불교의 심오한 철학적 개념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깊이 논의해 보아요. 질문을 또 하려면 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열애장하고 오지열애하고 같은 뜻인가요? 그거는 오지열애든 뭐든 다 열애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열애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열애장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고 오지열애는 거기에 어떤 열애장은 이제 펼쳐낸 거고. 그렇죠. 열애장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에요, 열애장이. 씨앗에서 싹이 트면 나무 잎도 나오고 줄기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오지열애는 이게 이제 오지. 그게 오지열애인 거고 열애장은 씨앗인 거예요, 씨앗. 재밌네요. 열애. 예, 그래서 이 개념들이 불교 수행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기 질문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 이렇게 그게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게 네. 이 질문하는 걸 프롬프트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 프론트? 프롬프트, PROMPT, 프론트? 예, 프롬프트. 근데 이제 프롬프트, 예. 그 P가 우리는 프 이렇게 하는데 의가 없이 그냥 자음이 겹친 거니까 MPT 자음 세 개가 겹친 거잖아요. 네. 네, 우리 도안 고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나중에. 근데 영어도 어디. 예, 아니 여기 프롬프트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PROMPT 예. 그래서 열애장과 아래야식은 불교 수행의 기초가 되는 중요 개념이며 각 수행 단계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이를 이해하면 수행자가 자신의 내적 상태를 깊이 통찰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다. 되게 설명 쉽게 잘하죠. 목사님보다 더 쉽게 잘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밑에. 다시 설명한 거. 어떤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열애장과 이제 수행에 대한 거, 아래야식과 수행에 대한 거, 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체계를 딱딱 잡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정리해달라 얘기 안 하는데 지가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질문을 워낙 잘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열애장은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건 앞에 나왔었죠. 예. 수행자는 열애장을 믿고 그것을 드러내는 과정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이 있다라는 걸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 그러니까 예, 열애장이 있다는 걸. 챗GPT가 갖고 준 걸 우리는 믿어야 되나요? 아니,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각. 네. 그래서 챗GPT가 제대로 답했는지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했는지는 내가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최종 판단 내가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다 아니다라는 걸 내가 판단을 해야 돼. 예. 근데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참선이나 명상은 마음의 잡념과 번뇌를 내려놓고 열애장의 청정한 본성을 체험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는 참선도 열애장 사상을 근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내면이 오염되었다고 느껴질지라도
본질적으로 청정한 열애장을 깨닫는 믿음이 용기를 준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렇게 믿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그 본래 부처라는 걸 믿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이죠. 내면이 오염됐더라도 본질적으로 청정한 열애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깨닫는 게 수행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레야식 그 열애장과 수행이고 아레야식과 수행은 아레야식은 아까 그 뭐 업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감춰져 있는 게 장식이잖아요. 아레야식. 그래서 아레야식은 번뇌, 기억, 업보의 씨앗들이 저장된 공간으로 이 씨앗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행동과 의식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 종자생, 현행, 현행, 훈, 종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아레야식에서. 그래서 수행의 주요 목표는 아레야식 안에 있는 오염된 씨앗들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씨앗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업보 정화. 예. 지금 이제 업보를 정화하고 마음 챙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보를 정화하는 거는 아뢰야식에 새겨진 과거의 나쁜 업을 씻어내기 위해서 선업을 쌓고 올바른 행위를 실천한다. 이게 이제 업보를 정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하는 거는 현재 마음 상태를 관찰해서 부정적인 씨앗이 발현하지 않도록 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길러낸다. 이게 우리의 그 37조도품에서 사정근이 있죠. 사정근이 선한 싹은 키우고 이미 키운 싹은 더 이렇게 증장시키고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막고 일어난 악은 줄이고 이게 그 네 가지 정근 방법이잖아요. 예,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부정적인 씨앗이 발현하지 않도록 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길러내고 그 사정근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사정근보다 이게 훨씬 쉽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님께서도 예. 그 학자 학문적인 거를 저렇게 쉽게 좀 앞으로 그래서 내가 챗GPT한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했잖아. 전체 수행 과정에서의 이제 조화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조화시키는 거죠. 수행자는 아래야식의 업과 번뇌를 정화하는 동시에 열애장의 본성을 드러내는다. 명확하죠? 예. 그러니까는 아까 본성이 청정하다, 본성이 염호됐다. 그러니까 본성이 염호된 거는 제거하고 본성이 청정한 거는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챗GPT한테 예. 묻는 방식에 의해서 예. 답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물론이요. 물론. 이거만 해. 같은 걸 물어도 답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음에 다시 또 물으면. 아니, 뭐, 대명고사님한테 뭐 물어보면 오늘 물어봤을 때 답하고 한 달 후에 물어보는 똑같은 거 물어봐도 답이 달라지잖아요. 예. 음. 예. 그게 생성형이니까 뭐 이렇게 입력시킨 걸 뱉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때그때 다르게 만들어내는 거죠. 생성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 컴퓨터들은 이렇게 공식이 있어서 이 공식을 넣으면 그 공식의 답을 뱉어내는 거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다 끌어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네. 새로. 예. 아. 공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요. 환각작용. 네. 예. 그 거짓말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이 뭐 저 노트북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네. 세종대왕이 화가 나서 노트북을 집어 던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세종대왕이 노트북 안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놓는다. 아, 그래서 수행자는 이게 지금 했죠. 그 아래의식 업과 번뇌 정화, 그다음에 열애장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번뇌를 단순히 억누르는 게 아니고 그게 왜 생겼는지를 통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지닌 깨달음의 본성을 자각하게 된다. 오, 되게 잘 설명했죠. 그래서 열애장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상태를 상징하며 그랬죠. 본성 청정한 상태인 거를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원각이에요. 온각경에서 그게 원각이에요. 열애장이. 예. 정원각, 깨끗한 원각,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원각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도달해야 할 상태를 상징하며, 아뢰야식은 그걸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아뢰야식,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아뢰야식은 청정식 더하기 무명의 번뇌, 무명 번뇌. 아리아식은 청정식 더하기 무명 번뇌에서 아리아식 중에서 청정식만을 뽑아내면 그게 열애장인 거예요. 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담고 있다. 그래서 둘은 수행에서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한쪽만 강조해서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룰 수 없다는 점이 불교에서 강조된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더 구체적으로 수행에 적용한 사례나 방법이 궁금하다면 함께 탐구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명상에서 열애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명상에서 열애장을 경험하는 건 중생의 본질적인 청정성과 깨달음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깊은 수행과 마음의 안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열애장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특정한 방법과 관점을 활용한다. 이게 이제 수행 방법이 특정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열애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각적인 명상 수행하고 본질 탐구 명상. 그래서 자각적인 명상 수행에서는 다시 또 호흡에 집중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 수용과 믿음이 이제 필요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열애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걸로 호흡에 집중하기, 자기 수용과 믿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깊고 안정된 호흡은 마음의 흐름을 가라앉히고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한다. 그러니까 즉금 당초에 있게 한다는 게 우리가 호흡에 집중하는 거는 지금 여기 이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통 생각이 과거로도 갔다 미래로 갔다가 뭐 미국도 갔다가 달나라도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딱 이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내면의 고요함을 느끼는 게 열애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이게 호흡관이죠. 호흡관을 통해서 열애장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사마타 위파사나 이제 보통 그렇게 나눌 때 어, 처음에 필요한 게 사마타죠. 그러니까 집중과 고요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통한 고요가 사마타거든요. 그러면 수면이 잔잔해지면 모든 게 다 잘 비치죠. 그럼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같이 가는 거긴 한데 예, 일단 사마타로 시동을 걸어야 그다음에 위파사나가 드러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마타를 하다 보면 위파사나도 되는데 위파사나를 해서 사마타는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정의 사막 이렇게 할 때 인계생정 그러니까 계로 인해서 선정이 생기고 인정생애 선정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마타를 닦다 보면 윗바사나도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일단 고요한 상태가 되면 윗바사나를 더 강화해서 윗바사만 닦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자기 수용과 믿음. 자신이 본래 열애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번뇌와 고통이 있더라도 그 아래에는 깨끗하고 청정한 본질이 있음을 자각한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나오는데 구름이 덮여 있는 거고 구름을 걷으면 열애장이 드러난다. 이런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자각적인 명상 수행, 그다음에 본질 탐구 명상에서는 이 열애장은 이제 본래 청정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야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내면의 진정한 본질을 탐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목고가 내가 누구인가예요. 이목고. 이목고가 내가 누구인가 이런 거는 나는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어떤 한정된 걸로 정의해 놓고 내가 누구인가가 되는데 이목고 그러면은 이 물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직접 물음으로 들어가는 그게 똑같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묻는 건데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는 나는 사람이고 1인칭 뭐 2인칭 3인칭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가는 건데 이목고 이렇게 하면 이 물건이 뭔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한 단계 더 줄인 직접적인 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감정, 생각, 업보가 마음에 떠오를 때 그것들이 열애장의 본질을 덮는 구름일 뿐 여기 나오잖아요. 구름일 뿐. 그러니까는 어, 그, 이 반야신경에 약해서 금타대화상님이 그 보리살타, 보살이라는 게 이, 그 번뇌의 구름을 걷고 그 지혜의 태양을 드러내는 그런 게 보살이라는 거잖아요. 개사, 열 개자 써서 개사, 그 개사가 보살이다. 이제 그런 거가 있죠. 그래서 마음의 본래 상태는 이러한 구름 뒤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태양은 떠 있는데 구름이 잠깐 덮었던 걸로 구름을 벗겨서 태양을 드러낸다라는 거지 없는 태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애의 씨앗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게 싹 틔우면 되는 거지 열애라는 씨앗부터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법문을 이렇게 오늘 공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서 내 불명을 열애장이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수용보살이 지금 이 챗GPT한테 반해가지고 야, 야, 그러니까 이 열애장에 반해가지고 불명을 열애장으로 바꾸고 싶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반야 공간이 이제 반야 지혜 위주인데 거기에 자비와 사랑을 더한 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열애장 사상은 그래서 음, 지혜 공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자비를 더한 거. 그래서 열애장은 모든 존재의 평등성과 본질적 연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명상 중에 자비와 사랑을 확장하는 수행을 통해서 열애장의 본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썼네. 네. 그래도 아주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어렵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된 걸 얘가 딱 해서 이렇게 쉽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와 모든 중생이 열애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체에 대해 자비의 마음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 동체 대비죠. 동체 대비.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치유하려는 마음을 통해 열애장의 본질적 성격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자비 수행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들어가는 거예요. 자비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열애장 사상 그 자비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열애장 사상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태가 챗GPT가 답을 한 건데 법사님은 열애장에 대한 걸 질문했는데 저렇게 길게 설명이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질문 세 개 딱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처음에는 이제 관계를 알려달라고 그랬고 열애장과 열애장과 아로야식의 관계. 열애장과 아래식의 관계. 예. 예, 여기 열애장과 아로야식의 아래식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이 개념들이 불교 수행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고, 질문이 멋있네. 예. 네. 얘도 놀랬을 그 다음에 이 세다 그럴 예, 때. 이 개념들이 불교 수행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걸 힌트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학생하고 똑똑한 선생님은 그렇죠. 서로 이제 그거는 그 스승하고 선문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제자하고. 음. 나도 해보고 싶다. 하세요. 이거 지워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명상을 통해 열애장을 경험하는 것은 반복적인 수행과 깊은 믿음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할 때 대신심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대분심 뭐 이런 게 필요하고. 예. 그래서 그 대분심을 영어로 할 때 앵거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네. 그러네요. 예. 그 대분심은 이렇게 열망하는 마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화내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분심이 이제 원래 화내는 것도 뜻하긴 하는데 그런 분심은 좀 다르죠. 참선에서 분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그냥 분심이 아니죠. 내가 아주 그걸 못해. 그 그런 거지. 오직 몰두해서 열망하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앵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반복적인 수행, 깊은 믿음이 요구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의 가라앉음과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열애장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예. 혹시 더 구체적인 명상 방법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예. 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소리방 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네. 보리방 편문 아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보리방 편문 288자로 주고, 네. 이거에 대해서 요약해봐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멋있겠다. 얼마든지 다. 아니, 뭐, 챗GPT에 서로 사는데 돈 내요? 이렇게 예? 이 챗GPT 사는데 돈 내요? 무료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료요. 예. 아니, 유료도 있는데, 이거는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이거 재밌겠는데? 이렇게 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질문 있으시면 다른 분, 여기. 예, 지금 들어오신 분이, 비계나침님 들어오셨고, 만수아님 들어오셨고, 묘정님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보원보살님 들어오셨고, 자원거사님 들어오셨고. 네. 오늘 저기는 못 들어왔네. 뜨란. 응, 응, 응. 엄마가. 네. 질문 없으신가요? 어떻게 GPT하고 좀 잘 놀아보시면 어떠실까요, 다들? 네, 설명이 너무 잘 된 것 같았어요. 예, 예. 힘을 잘 짓네요. 그러면. 아니, 그게 얼마나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챗GPT가 이제 그걸 한다는 게 AI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유튜브 이렇게 뭐 2시간짜리 이런 거,
이거 요약하고 그러면은 그냥 1분 내 1초 내에 막 이렇게 해낸다니까요. 우리는 2시간 보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얘기는 우리 저기 우리 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1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의원님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전체 종료할게요. 네네. 됐어요. 네, 예.